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등 울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은 김두겸 울산시장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제와 환경, 인구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삼성그룹의 회사, 우리 울산에 유치하면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배터리와 관련되는 산업은 이 삼성이 갖고 있고 또 우리 울산에 거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유치할 필요가 있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시청 내에도 대기과를 신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기과 관련되는 우리 환경 정책은 관심을 더 시에서 갖겠다는 말씀드리고. 김 시장은 울산의 미래 경쟁력 강화 등 자신의 시정 철학을 담은 미래 비전도 선보였습니다. 도시 성장과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해제부터 해제 총량 확대까지 다각도로 접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업이가 유치될 것이고 기업이 유치된다는 것은 고급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자리가 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인구가 유입됩니다. 또 수소와 소형 모듈 원전 등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AI 중심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화강 수면 위에 세계적인 공연장을 짓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청년 문화 쇼핑타운을 건설해 인구 증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김영환입니다. 울주군과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가 어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위한 실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액 민자로 총 사업비 644억 원이 투입되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노선은 복합 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 일대 2.472km 구간으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주식회사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측은 자연 생태 환경에 적합한 친환경 케이블카를 조성해 울주군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혀 사업 추진 시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울산상공회의소 회장단의 간담회가 어제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위 회장단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들의 법인세와 상속세를 차등 적용해 줄 것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세정 지원, 법인세 분할 납부 기한 조정 등의 모두 6건의 공식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노정석 청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인들에게 감사하다며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체전과 장인체전 기간에 울산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울산시는 주 경기장인 울산종합운동장에 관광 홍보관과 관광 안내소를 설치해 울산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기념품 전시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 시티버스 탑승객 증가에 대비해 전세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고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공항과 KTX 울산역에서 관광지까지의 이동 편의를 위해 관광 택시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경기 관람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됩니다. 울산시는 체전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 스마트폰 앱으로 세계 경기장을 방문한 인증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7,0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스탬프 투어 앱을 내려받은 뒤에 경기장 3곳에서 도장을 획득해 선물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난달 울산의 개인 서비스 물가가 6% 상승해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하며 5개월 연속 5%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외식과 숙박, 의료 등 개인 서비스 물가는 6%나 올라 지난 1998년 12월 8.9%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1년 전보다 77.5%, 무가 72.5%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14.8%나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해외 연수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빗장이 풀리기 시작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외 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꼭 가야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0명이 4박 6일 일정으로 다녀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해외 연수. 스마트시티와 도시 재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이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의원 1인당 329만 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5박 7일 일정으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선진 생태관광 견학과 민선 8기 공약 사항인 태화강 위에 세계적 공연장을 짓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건데 의원 1인당 5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울산시 의회에 이어 울산 지역 기초의회들도 해외 연수를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의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의원 8명이 5박 7일간 호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외 도시의 환경, 문화, 관광, 복지 관련 시설을 견학하겠다는 목적. 하지만 일정을 보면 복지 관련 시설은 없고 주로 관광지입니다. 앞서 호주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목적은 다르지만 일정은 비슷합니다. 동구의회도 오는 25일부터 3박 5일간 싱가포르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해양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한 선진 사례 견학이 목적인데 역시 앞서 싱가포르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와 일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연수 국가만 보더라도 지금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호주로 비슷하고요. 코스도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이거는 뭐 연수 목적이라기보다도 좀 외유성이 좀 짙어 보이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중구의회와 남구의회도 최근 빗장을 푼 일본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데 해외 연수를 가지 않는 울산의 지방의회는 북구의회가 유일합니다. 장사 안 된 호텔은 아직까지 지역을 다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아직 지역도 한 바퀴 다 못 돌았는데 지역 현안도 다 파악하지 않는데 뭘 보러 갈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출범한 지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울산의 지방의회들의 해외 연수 예산만 2억 2천만 원. 견문을 넓힌다는 의도는 좋지만 역대급 고물가와 고환율에 씨름하는 민생과 서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행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대기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차례에 걸쳐 조작한 기업 임직원들과 회사 법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인하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직원 1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하고 해당 회사 법인과 측정 대행업체 법인에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먼지 배출 농도가 기준치를 10배 가까이 넘는데도 기준치 이하로 조작하거나 아예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많게는 600여 차례 대기 측정 기록부를 조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이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범서 선바위 지구를 과학영재학교 등을 포함한 첨단 자족도시로 만들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LH공사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연계된 첨단 의료 복합타운과 함께 과학영재학교와 청년창업 공간 등을 조성해 선바위 지구가 울산의 융복합 자족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13,000세대 3만여 명의 신구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며 국도 24호선의 6차로 확장과 구영지구 뒤편 우회도로 개설, 범서 교차로 개선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2022년 1일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국감 첫날 행안위의 국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 부실과 문재인 정부 시절 취소된 사업지 재난 피해,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증인 신문을 통해 태풍 흰남노로 2조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은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강하게 질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KNN 넥센 월성문화재단이 울산고등학교 재학생 25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KNN 넥센 월석문화재단 강병중 이사장은 학교장 추천 학생과 성적 우수자, 전국대회 입상 운동선수 등 2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주기를 당부하고 격려했습니다. 학교재단 동원교육문화재단 장봉만 이사장은 나라를 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강병중 이사장의 뜻을 새겨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결제 사업인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동구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김종훈 동구청장과 동구노동조합 등은 어제도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를 두고 동구의회 박경욱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 마련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동구의회 제208회 1차 정례회에서 김종훈 동구청장의 1호 공약인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동구의원 7명 가운데 표결에 참석한 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원 마련 방안과 사용 계획의 미흡함을 들어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1차 추경 기준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동구청은 매년 순수급이 25억 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계획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동복지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기금 마련 방안이 제시된다면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모두 3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25억씩 4년간 모두 100억 원의 구비와 지역 기업체와 울산시 등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노동자들에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결된 조례안에 대해 김종훈 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호소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동구의 노동자들이 오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자 복지 정책이라며 단 한 번의 논의로 부결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동구 지역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일동은 조례안에 지지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복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동구에서 생활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구로 다시 청년들이 돌아와 인구도 늘어날 수 있으며 조선 산업의 인력 문제도 해소되고 지역사회에는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김종훈 동구청장은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부결됐지만 다시 조례안을 상정해 기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노동복지기금 조례안이 통과되려면 기금 마련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심은웅입니다. 전국 사립대 총장들의 평균 연봉이 1억 6천여만 원인 가운데 울산 지역 사립대 세 곳 총장들의 연봉은 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울산대학교 총장의 연봉이 2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과학기술원은 2억 4,200만 원, 춘해보건대학교가 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사립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총장의 연봉이 국민 눈높이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전기차 충전소까지의 접근거리가 가장 먼 도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인섭 시의원은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의 전기차 충전소까지의 평균 접근거리가 2.9km로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거리가 가장 먼 도시라고 밝혔습니다.
방 의원은 울산시가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정책 128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했습니다. 교육청은 행정 처리를 독려하거나 강조하는 내용 위주의 밴드 운영과 보조 인력을 배정받지 않은 학교에 대한 보조 인력 계획서 제출 등 4건을 폐지했고 청렴 관련 업무 간소화 정책은 축소했습니다. 또 새학기 준비 기간에 맞춘 업무 경감 매뉴얼 제공과 학교생활 기록부 연수 방법 개선 등 123건의 정책을 개선했습니다. 지역의 군부대에서도 울산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가 관리하는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7765 부대에 제공하고 있는 관찰 카메라 영상을 예하 부대인 4개 지역방위대대에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 재해, 통합방위 태세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관찰 카메라 영상은 경찰과 법무부, 방송국 등 유관 기관에도 제공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